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고요. 장내 지도자 이재명이 22%로 1등이고 한 10일 이렇게 나왔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 떨어져서 35% 나왔고요. 총선에서 야당 당선돼야 된다는 게 본 사람이 49%, 여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본 사람이 37%. 이게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인데 이것도 밝혀줘야죠. 지난달 30일에서 6월 1일까지 1,002명 성인 남녀 대상으로 했대는데 갤럽. 참고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 갤럽과 한국 갤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전혀 다른 회사예요. 이름을 그냥 썼는데 이거 가지고 상표권 소송도 아마 있었죠. 그러나 한국 갤럽 뭔가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갤럽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갤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과학적 여론조사인가? 그것도 저는 이렇게 믿을 수도 없는데 전화 여론조사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전화 여론조사라는 거 전화하는 사람의 어떤 이런 거에 따라도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전화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했어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60대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질문도 톤을 또 아주 이렇게 약간 유도하는 쪽으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 여론조사는 참고적으로 그 응답률이 조금 낮죠. 응답률이 이 정도 가지고 여기 응답률 나왔나? 응답률 여기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긍정평가의 응답자가 354명이고 그래서 40%고 부정평가한 분이 369명, 그래서 29% 모두 외교를 뽑았다는데 1,200명에 조사한 거니까 이게 1,200명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이래서 우리가 과학적이다. 좋다 이거야. 과학적으로 했다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문제가 있든지. 이재명이 이 와중에 1등을 하는데 압도적 1등을 하냐? 장내 지도자 뽑는데 이 장내 지도자가 장내 우리나라 이끌 지도자가 아니라 그 장례식을 안내하는 지도자냐? 위치 같다 진짜. 장례식 안내 서비스에 이재명이 1위고 한동훈 장관이 2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 더블 스코어 차이나. 그리고 3등, 4등, 3등 홍준표 5%. 그 다음에 오세훈 4%, 안철수 2%, 이낙연, 유승민 1%, 김동연 1%, 이준석 의원 1%. 야, 웃음 나오지 않냐 니들? 이탄이가 여기 왜 들어가고 이준석이 왜 들어가냐? 한 명이라도 대답하면 거기 1% 넣어주는 거야? 야, 거기서 이봉규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이봉규 1도 넣어줄래? 이게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탄이가 왜 들어가고 이준석이 왜 들어가? 김동연까지는 그렇다고 좀 봐줘. 유승민 이러니까 갤럽, 그 유명한 갤럽 여론조사가 쪽팔려 하지요. 한국 갤럽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회사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1% 내려서 35, 민주당은 1% 올라서 30. 그래봐야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 그래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보자. 그런데 일 내렸냐? 민주당은 한 게 많잖아. 야, 그 사이에 뭐가 터졌어? 남국이 코인도 터지고 별거 별게 다 터졌는데 이거 올라? 알았어. 그래서 많이 올리라 그러고. 그런데요, 여기 또 의미 있는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문화일보에서 이 제목을 냈습니다. 내년 따옴표를 하고요. 내년 총선서 국민의힘이 170석 압승하고 민주당이 요 근거는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이재명은 심판이 이루어져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문화일보에서 정치분석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한테 22대 총선 결과 관련해서 예측을 물어봤대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 참패한다. 이재명 심판이 주요 화두가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근데 이런 분석을 저는 이제 뽕평 보신 분들 알지만 저도 이렇게는 예상해요. 저는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압승한다고 봐요. 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을 경우. 지난번 지자체 선거에선 부정선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야, 넌 네 멋대로 부정선거 마음에 들면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네 마음에 안 들으면 부정선거 들어왔다고 그러고, 네가 무슨 부정선거를 엿장산 마음대로 갖다 붙였다 안 붙였다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지자체 선거에 왜 안 들어왔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진짜 칼을 쓸 때 써야지. 대선 전에 지방선거에 어설프게 뭐 시장, 군수, 구의원, 시의원 이거 먹으려고 그저 들어왔다가, 그리고 지방선거, 부정선거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그거에 가뜩이나 4.15 부정선거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제가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선거에 부정선거 하면 진짜 먹을 때 못 먹는다.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한번 쓱 봐준 거지. 안 들어오는 게 봐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들어왔다. 부정선거. 그래, 그 결과가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 상황, 그 다음에 시대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인해서 또 그냥 문재인으로 인해서 막 죽사발이 났잖아요. 국민한테 다 까발겨졌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남국이의 송영길의 죽사발이 성범죄 일어났다면 그쪽이고, 당연하게 10대 120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거. 이건 누구나 예측하지. 압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자체 선거도. 그래서 그렇게 압승한 거예요. 근데 부정선거 하는 세력이 진짜 먹어야 될 때, 4.15 총선 진짜 먹어야 될 때죠. 들어왔죠. 그 다음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걔네들 계산착오로 0.7%로 진 거지. 계산은 이기는 걸로 다 해놨는데 부정선거를. 그걸 뛰어넘는 그 오차까지는 못 본 거지 얘들이. 지들 계산으로 했는데. 그리고 한 템포 쉰 거예요. 지자체 선거에서. 왜냐면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쉬고 진짜 먹을 때 어디냐? 내년 4월 달 총선입니다. 이때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이런 예상이 뭐 맞을까요? 이건 국민의힘 170석, 민주당 120석. 이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죠. 아주 당연한. 오히려 이거보다 더 200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200석. 정광훈 목사는 200석 보는데 분석을 해. 그냥 뭐 희망으로 200석 보는 게 아니라 분석을 했어요. 정광훈 목사 뒤에는 참모들이, 핵심 참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석을 했는데 200석이 있어요. 그건 지난 지자체 선거하고 표밭 분석을 하고 투표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200석 이상 얻는다. 그런데 그것도 부정선거 없대 안 들어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4.15 총선도요. 국민의힘이 압승으로 예상했어요. 선거 전에는. 압승했어요. 예상이.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왔고. 근데 선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이 압승이야. 왜? 부정선거니까. 내년에 안 들어온다고요? 기우제 지내세요. 기우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안 들어오기만 기다립니다. 제가 왜 매일 이런 걸 하냐면요.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제가 매일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은 야 이봉규 너 지겹다. 그 소리밖에 할 게 없냐? 이렇게 저를 짜증내고 화내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 뉴스 분석하는 채널이잖아요. 이봉규 TV는. 여기서 부정선거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년 총선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김남국이가 어쩌다 무슨 이재명이 어쩌다. 그건 조물애기들이고,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절체절명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 속에서 경랑으로 빨려 들어가느냐, 그걸 넘어서서 아예 공산체제로 갈 수도 있다. 절체절명.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치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정을 타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 같으면 지금 벌써 예측이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달에 제2의 김남국이가 터질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누가 나타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부정선거는 지금서부터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선거는 미리 기획 들어간다니까. 지금 기획 들어갔지 벌써. 조금 있으면 세팅 들어가요. 세팅 뭔지 아시죠? 딱 지역 분석 딱 하고 여론 분석 딱 해가고, 저쪽에서는 누가 나오고 쫙 분석해서 보정값 착 맞추면 세팅 들어갑니다. 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부정선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선거에도. 빅데이터 아시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에서 해서 보정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정값이면 되겠다고 보정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 중에 하나가 여기로 가면 이긴다. 너무 티나도 안 되니까. 그리고 보정값을 작게 해서 부정선거 했는데 지면 그 말짱 도루묵이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번엔 보정값을 기가 막히게 맞추려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다 알고리즘으로 다 할 겁니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 빅데이터 누가 들여왔어요? 누가 협약했어요? 양정철이가 했어요. 선거 빅데이터. 중국에 가서 그때 들여온 거예요. 양정철이가. 왜 들여왔겠어요? 4.15 총선 그래서 180 압승했잖아요. 그때 선거 진두지휘한 사람 누구? 양정철이에요. 선거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무섭다, 두렵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선거 이긴 장본인, 장수가 큰 소리 떵떵 치고 영웅 대접 받아야 될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자들 인터뷰한 거 들으셨죠? 두렵습니다. 표정도 아주 안 좋아. 그 다음에 실제로 도망갔잖아요. 자, 이번에 양정철이 계속 안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근영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조혜주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어제의 주역들. 조용한데 어제 민주당으로 봐선 어제의 영웅들이지. 영웅들 조용합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세팅, 시뮬레이션, 준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중요하죠. 자기네들이 이겨야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면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 지네 파들이 다 죽어. 다 감옥으로 갈 사람이 다 가야 돼. 대부분 절체절명이야. 그쪽도 절체절명, 우리 쪽도 절체절명. 근데 우리 쪽은 절체절명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감옥 갈 건 아니거든. 총선에서 저도 감옥 간다는 생각은 안 해. 내 금배지 떨어지느냐 안 닿느냐 이거야. 당도 생각도 안 해요. 당도. 우리 당이 과반 이상 이기느냐 이거 조금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내가 공천받아서 요 지역구에 해느냐 아니면 지역구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요것만 쫙보고 있어요. 당이 과반 이상 윤석열 정부를 지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드물고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내가 어떻게 공천을 받아야 돼? 가급적이면 논란 피해서. 그래서 5.18 발언도 안 하고 4.3 발언도 안 하고 5.18 발언, 4.3 발언 한 사람을 같이 일타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 논란을 증폭시켜서 당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징계! 있다고 소리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얘기할까요? 절대 얘기 안 하지. 그런데 느끼고는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 그러니까 뭐해. 선관위 애따거나 걸렸으니까 미리 채용 비리 막 이거나 얘기하고 앉았어. 그거나.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핵심은 뭡니까? 채용 비리도 나쁜 놈들이지만 부정선거잖아요. 소쿠리. 부정선거 하려고 소쿠리로 옮긴 거예요. 소쿠리는 부실 선거가 아니라 하려고 소쿠리. 예? 안 그래요? 은행에 금고에 은행 금고에 신한은행에 금고에 이걸 퇴근하는 사람이 이거 열쇠로 이거 뭡니까? 현금을 잘 넣고 금고에 딱 세팅하고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잠그고 퇴근했어. 그 부실일까요? 누가 들어와서 가져가라는 거지. 누가 들어와서 가져가라. 그건 부정이에요. 소쿠리? 누가 들어와서 가져가고 이거 하라는 얘기지. 소쿠리를. 컴퓨터? 해킹? 그거 왜 조사 못하게? 들어와서 하라고 그랬는데 저들끼리 그거 조사하면 안 되지. 점검 안 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점검 들어가지고 국정원에서 이제 밝혀집니다. 이거 못 밝히면 국정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도 손봐야 돼요. 그럼 뭔가 수상한 겁니다. 거기도 간첩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국정원 이번에 북한 들어와서 해킹한 거 잡았어. 근데 이번에 보안점검에서 들어갔어. 근데 안 나와? 뭐가? 안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 170석, 민주 120석. 맞아요 이거. 그거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압승 갑니다. 단 부정선거만 없으면. 그거 어떻게 막느냐. 그게 선거운동이에요. 그거 이상 다른 거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어. 쟤들은 그냥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막으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걸 안 해? 에이, 관두자.